안녕하세요. 독서 교육 전문가 공독서가 책방지기 최승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슬로우 리딩 책 한 권을 잘게 쪼개서 세세히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한 학교의 입시 성과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어 능력, 문해력의 발달 과정을 가지고 이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문해력, 언어 능력 이야기입니다. 독서 효과를 다룬 책이나 또 강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독서 효과를 다룬 책들을 보면 슬로우 리딩뿐만 아니고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장수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다니는데도 약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서 효과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책 몇 권 이렇게 읽었더니 학습 능력이 이렇게 바뀌었어. 고전 명작을 어떻게 읽었더니 막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거. 특히 성공학 쪽에서는 이제 독서가 성공학의 거의 기본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이제 독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이런 책을 읽었더니 막 매출이 몇십억이 됐어. 막 이런. 그리고 나는 원래 월급쟁이였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막 절대 무공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독서의 효과가 이렇게 막 터무니없이 크게 나타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문해력의 발달 단계가 사실은 몇 단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독서의 효과를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해력을 이제 말씀드릴 때 가장 좀 편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은 교과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는 이제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그 연령에 맞는 언어 수준으로 교육학적으로 세팅을 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모두가 아시는 책이고, 그래서 문해력을 얘기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책인데,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12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12단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멀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이다. 이러면 막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성인의 평균 언어 능력이 막 중1이다. 이러면 막 큰일 난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도 해보고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고 계속 이 바닥에 있으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해보면 문해력은 사실 12단계가 아니고요. 크게 나누면 2단계, 좀 작게 나누면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로 나누면 그 기점이 어디냐면 중3 교과서예요. 초1부터 중3까지 교과서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초등 1학년 교과서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국가의 영역이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영의 영토, 영공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명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이 국가의 영역이라는 어휘가 설명이 필요한 어휘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영역하면 그래 알겠는 어휘잖아요. 이게 어떤 학술적인 어휘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학교까지 교과서는 이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1부터 중3 교과서까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인 거죠.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는 뭐가 다르냐? 고등학교 교과서는 논리적 복잡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교과서 갖다 놓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이렇게 세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가의 영역 같은 어휘가 나오면 그냥 교과서 기술자가 자기가 글을 쓰는 맥락 안에서 그 국가의 영역을 넣어서 그냥 쓰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글씨로 적혀 있죠. 이건 알지?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런 거예요. 이건 알지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설명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떨 때냐 하면 적색 변이, 도플러 효과, 이렇게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는 학술적 어휘가 나올 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쓰냐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기본적으로 성인 도서하고 언어 수준이 똑같은데 이게 사실 성인 도서의 언어 레벨이에요. 독자인 학생들이 중학교까지의 교과를 교양으로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국가의 영역 다 알잖아.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써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인 도서 똑같은데 예를 들어 뭐 코스모스 같은 책을 굉장히 어렵워하시는 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코스모스도 그렇고 뭐 총균세도 그렇고 이런 책들은 성인 교양 도서입니다. 어려운 학술 도서나 전공 도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이 지식 도서, 성인 지식 도서를 쓰는 작가들은 이런 전제로 써요, 책을. 독자가 고등학교 정도의 교과를 교양으로 갖고 있는 독자다. 이런 이제 전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랙홀, 중력장 이런 거 너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자기 맥락으로 이야기 해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성인 도서와 중학교 이하의 언어 수준의 책들의 차이예요. 그 청소년 소설도 보면 그냥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논리적 복잡성만 따라가면 내가 무슨 특별한 독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 논리적 복잡성만 따라갈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죠. 지식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지식도서는요, 내가 교양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키마, 배경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지식도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1부터 중3까지는 논리적 복잡성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고등학교 성인 레벨에서는 논리적 복잡성은 중3 정도에서 멈추는데 독법과 배경 지식,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교양을 동원해서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이제 레벨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좀 책을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좀 읽어도 중3 레벨까지는 그냥 가요. 이거 아이들하고 독서지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막 여러 예를 들어놨잖아요. 막 10개월 동안 청소년 소설 이렇게 읽혔더니 막 수능 점수가 40점 올랐다. 2주에 한 권씩 읽혔더니. 이런 예도 그렇고 초등 5, 6학년 동화를 뜯어 말려도 읽는 초등 5, 6학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10중 8구 어떻게 나오냐 하면 중2, 중3이 나와요. 언어 수준이 초 5, 6, 5, 6 책을 읽었으니 초 5, 6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초 5, 6 책을 읽으면 중1, 중2, 중3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논리적 복잡성 측면의 끝이죠. 중3이면. 이런 현상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어 능력 평가 점수로만 그런 게 아니고 초등 5, 6학년 동안 재밌게 읽는 친구들한테 청소년 소설 주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게 읽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같은 장르 소설적 특징이 있는 성인 소설 주잖아요. 재밌게 읽어요. 아무 진입장벽 없이. 분명히 초 5, 6 청소년 소설, 성인 장르 소설이 분명히 그 언어 수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호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초능력 평가 점수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도 초등 5, 6학년에서 머물러서 읽으면 1년만 하루에 한 1시간? 이 정도 1년만 읽으면 재밌게 빠져서 읽으면 이런 일이 거의 자판기처럼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 슬로우 리딩이 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읽을 부분을 잘게 쪼개잖아요. 책 한 권을 3년을 했으니 이걸 얼마나 잘게 쪼갰겠어요. 쪼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은수저 같은 책은 언어 수준은 성인 레벨의 언어 수준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중학생들한테 다 읽어와. 이러면 못 읽어줘. 근데 이거를 12페이지만 읽어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12페이지는 좀 어려워도 읽을만 하거든요. 수업 시간 1시간 내내 그 책 얘기를 해요. 읽은 부분 12페이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이제 의견도 얘기하고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 얘기하려고라도 그 12페이지나 읽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읽어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읽어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거 자체로 막 언어 능력이 막 비약적으로 올라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독서 근육이 풀려요. 분량 12페이지잖아요. 읽고 나면 읽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권 자유독서를 하게 하는 거죠. 자유독서라는 게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냥 읽어서 독후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독서 근육이 풀린 아이들 중에는
좀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이거 뭐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한번 읽어볼까? 이 역시도 모두가 읽어오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읽는 아이들의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뛰어난 어린 독서가들이 갖는 그 친구들이 사실 책을 막 엄청나게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주에 한 권 한 10개월 정도만 재밌게 읽어도 수능 성적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슬로우 리딩을 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슬로우 리딩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장면마다 이런 이제 상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거를 세세히 쪼개서 3년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책 전체의 구조가 이제 내면화되겠죠. 근데 이게 이야기책의 구조라는 게, 소설의 구조라는 게 사실은 서로 다른 작품이라 하더라도 기본 구조는 기본 작동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건물들이 이 건물 다르고 뭐 병원 건물 다르고 빌딩 다르고 주상복합 다르지만 기본 구조, 기본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도 작품들은 다 다르지만 언어를 구축해가는 방식, 플롯을 구축해가는 방식은 기본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슬로우 리딩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장착되는 거냐 하면 독법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초1부터 중3까지는 논리적 복잡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고등 레벨에서의 그 성인 레벨에서의 독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교양, 독법과 상식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슬로우 리딩 과정에서 이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돼버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슬로우 리딩 하다 보면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아, 색깔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작가가 어떤 색깔을 반복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 보라색을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인공의 직업이 비행사야. 그럼 비행사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로우 리딩 과정에서 독법을 깨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독법을 깨친 상태에서 자유 독서를 하잖아요. 이러면 그 책 한 권을 읽을 때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그걸 모를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독서 근육을 풀고 독법과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익혀나가고 자유 독서를 통해서 이제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엮여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아이들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성인 레벨의 고등학교 2, 3학년 레벨의 문해력을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력적일 수밖에 없죠. 중3 졸업할 때 이미 성인 레벨의 문해력 이걸 장착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니 다른 아이들하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딱 두 단계인 거예요. 만약에 성인인 분이 독서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난 책 그동안 안 읽었는데 그 문해력 너무 떨어졌는데 혹시 청소년인 아이가 독서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초등학교 때도 책 안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초등 5, 6학년 동화 청소년 소설을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하면 그 즉시 올라갑니다. 문해력은. 그리고 이 슬로우 리딩 공부머리 독서법 카페에서 하고 있는 이 슬로우 리딩은 물론 이제 그 야다 학교에서 했던 슬로우 리딩에 비해서 굉장히 약식이죠. 우리는 한 4주, 6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슬로우 리딩이라는 게 사실은 책을 읽다가 좋은 질문을 떠올리고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고 이게 사실 슬로우 리딩의 과정이거든요. 문해력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문해력의 발달 단계가 크게 나누면 2단계, 3단계밖에 안 되고 이거는 책을 그냥 재밌게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중3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슬로우 리딩은 고등학교 성인 레벨의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교양과 상식이 필요한데 독법이 필요한데 이것들 이 독법 부분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슬로우 리딩이다.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다음은 독법을 갖추는 독서라는 게 어떤 건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